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동차 저널리스트로 혹은 뭐 자동차를 다루는 프로페셔널로 10년 이상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취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시승기 혹은 뭐 중립적인 시승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영상을 찍으면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네, 너무 주관적이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100% 이해해요.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계측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승기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수치와 기계적인 팩트들을 기반으로 한 뭐 그런 시승기를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는 그렇게 수치나 기계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오브제는 아니고, 사람이 느끼고 운전하고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라는 것 자체는 현대 산업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섬유, 어쨌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군이 집약되어 있는 인더스트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치나 기계적인 측면으로만 자동차를 분석하는 거는 좀 되게 섭섭하고 좀 재미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좀 더 주관적이고, 제가 보는 관점, 디자인, 미학적인 관점, 내가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차를 어떤 사람들이 타는지 마치 프로파일링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보는 관점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계적인 수치로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원이랑 이런 게 다 똑같은데 느낌이 완전 다른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이 같다고 해서 느낌이 똑같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마치 요리를 하듯이 셰프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시승하는 사람, 칼럼니스트, 저널리스트의 주관이 들어가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거죠. 저 되게 좀 재밌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이 좀 많이 쌓이다 보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생기게 돼요. 이 브랜드는 이런 걸 되게 잘하고 저 브랜드는 저런 맛이 있고,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이 이러네? 진보했네? 혹은 뭐 아쉽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모든 저널리스트한테는 그런 빅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측을 넘어서서 몸으로 느끼는 비교치와 어떤 통찰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취향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할 때도 우리는 되게 합리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감정적으로 다분히 비이성적인 과정으로 차를 사게 돼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차가 좋은지 물어봤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산다. 100%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게 되게 합리적이고 좋아, 이 상황이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이게 좋아, 아무리 100번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사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해피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과 옷을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과정이 아니라고 봐요. 자동차를 옷 사듯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옷을 살 때도 취향이 중요하고 자동차를 살 때도 취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딱 입자마자 이건 내 옷이다 싶은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타는 순간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차를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라볼 차들은, 앞에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 골라볼 차들은 뭐냐면, 이런저런 이성과 감성과 이런 것들을 다 좀 뛰어넘어서 제가 시승한 차들 중에 퍼스널 베스트 3를 골라봤어요. 더파크에서 시승했던 차로만 한정을 했고요. 해치백 하나, SUV 하나, 스포츠카 하나, 이렇게 골랐어요. 첫 번째는 바로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이 폭스바겐 골프는 진짜, 이 차는 이상한 차예요. 심지어 독일에서 출시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되게 길었는데 2.0 디젤 TDI 엔진의 이제 그 DSG 기어의 조합은 사골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사실 전기차로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이랑 이런 거의 조합에 막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이미 완성도가 너무 높은 그런 조합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사골 조합인데 뭐 타보나 안 타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8세대를 시승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린다는 거, 그리고 이 폭스바겐 내부에서도 골프처럼 신경 써서 개발하는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골프는 폭스바겐의 상징이고 역사이고 그 자체로 뭔가 굉장한 북극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골프를 디자인한다는 거는 디자이너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영광이고,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공들여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인데, 아니나 다를까 8세대가 나왔을 때 시승을 해보고 나서 저는 첫날 행사에서 시승을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래고 반하고, 야, 이거는 너무 갖고 싶다. 제가 미니 컨버터블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 차인데
미니 컨버터블을 포기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단 한 대의 차를 지금 고르라고 하면 폭스바겐 골프를 고르겠습니다. 끝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 차는 내가 갖는 순간 내 시간이고 내 차고 내 느낌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이 크기라거나 이런 게 전혀 좀 빠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아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족이고 장인 장모를 모신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을 모신다고 해도 그렇게 막 불효하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미니 컨버터블은 불효하는 느낌이다 여러분. 그거는 미니 컨버터블 뒷자리에 장모님을 모실 순 없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폭스바겐 골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해치백이기 때문에 트렁크도 꽤 넓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다용도 다목적 전천후로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차예요. 모터트렌드 편집장 하셨던 선배가 있는데 이진우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6세대 골프 GTD를 타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 됐어요. 되게 오래된 차인데 아직도 쌩쌩해요. 그리고 아직도 재밌다. 이게 바로 골프가 진국이라는 증거고, 골프가 공들여 만든 차라는 증거고, 골프를 사면 후회가 없다, 뭐 이런 증거이기도 해요. 지금 한국 시장이 전기차가 워낙 막 올라오고 있고, 전기차의 상승세가 되게 좀 가파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산다고, 디젤을 산다고, 해치백 산다고, 폭스바겐 산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용기를 얻고 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되게 좋은 차고 8세대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시승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한 3개 정도 만들었는데 한 번 더 타서 더 다른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정말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바지 있죠. 너무 내 몸에 맞고 셔츠랑 입어도 편하고 니트랑 입어도 편하고 맨투맨도 편하고 재킷을 입어도 멋있는 그런 바지가 존재해요. 그런 바지 같은 차예요. 이 폭스바겐 골프는 잘 만들었고 어디서나 어울리고 오래가고 뭐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1번 폭스바겐 골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적극 추천할 수 있고 진짜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차는 SUV입니다. SUV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민 많이 안 했습니다. BMW X5 40i예요. X5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뭐 현실적인 차원이라고도 비싸지, 1억 2천 정도 되니까요. 어쨌든 내가 되게 좀 성공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말 꼭지점에 있는 SUV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눈에 밟히고 아직도 생각하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차입니다. 운전이 너무 즐겁습니다, 일단. 그리고 되게 큽니다. 이 차가 충분한 크기라는 뜻이에요. 사실 도시에서 이거 이상의 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X7은 조금 프리미엄한 공간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차고요. 물론 그런 거 원하시면 이제 X7으로 가시면 되고, 뭔가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다고 했을 때 X5가 차고 넘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BMW의 감각입니다. 운전 감각. 야, 이 정도 크기의 SUV에서도 이런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고성능으로 넘어가면 SQ5라거나 SQ8이라거나 RSQ8이라거나 뭐 이런 차들을 타면 정신없죠. 아우디도 진짜 차 잘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런데 X5는 이게 지금 M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BMW의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내연기관 시대가 끝나기 전에 타보시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꼭 타보셔야 된다, 이거 권하고 싶어요. 내가 아빠고 가족을 책임지고 보통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나이도 있고 뭐 40대 중반 50대 가고 이러면 조금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죠? 뭔가 좀 뒷짐지고 있는 느낌이 좀 생각이 나고, X5 오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날이 서 있는 수트를 입은 것 같고, 수트 안에는 굳이 셔츠랑 타이를 갖춰 입었을 것 같지 않지만 아주 품질이 좋은 면티를 하나를 받쳐 입고, 그러니까 뭔가 나이를 넘어서서, 세대를 넘어서서 마치 V6 엔진처럼 3.0L 가솔린 V6 엔진, 직렬 6기통 V6 엔진처럼 팽팽하게 돌아가는, 너무나 부드럽고 완숙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5는 그런 맥락에서 저의 마음을 도무지 떠나지가 않네요, 차가. 제가 BMW를 그렇게 편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제 취향은 조금 더 장난스러운 걸 좋아해요. 드라이빙 자체를 즐기는 강병희 선수처럼
드라이빙 자체를 막 즐기고 트랙을 달리고 막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코너링을 즐기고 그렇다기보다 그냥 미니 정도의 어떤 재미? 그 정도만 있으면 저는 진짜 해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X5는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이 감각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MW X5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어떤 리스트 중에 되게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차들 중에 스포츠카 한 대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스포츠카인데 포르쉐 718 박스터 GTS입니다. 사실은 제가 포르쉐는 911이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미쳤어. 야, 포르쉐는 911 사야지. 박스터는 약간 돈 없는데 포르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이 타는 것 같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포르쉐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911이 포르쉐의 영혼이고 꼭지점이고 북극성 같은 차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취향에는 911처럼 그렇게 승리를 지향할 필요는 저는 없어요. 제 취향은 그렇진 않아요. 좀 더 운전 자체가 즐겁고 코너링 머신에 가깝고 거기에 지붕이 열리는 낭만을 더했다. 그러면은 뭐 여지없이 제 취향인 거죠. 근데 이 포르쉐 718 박스터 GTS의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자연흡기 내연기관을 포르쉐에서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차를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65마력에 43.8kgm인데요. 이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3초입니다. 제가 늘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이 박스터의 100km 가속 성능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차고 넘치게 즐길 수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녹색 차 시승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이커 분들은. 그런데 이 차를 시승했던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718 박스터를 제가 시승을 할 때 지붕을 열고 너무 오래 달려가지고요. 보통 지붕은 이제 직사광선 아래서는 안 여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컨버터블 왜 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컨버터블 잘 안 타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겨울에도 열 수 있어요. 그거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어떻게 즐기느냐의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그렇게 열고 타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11시부터 제가 한 4시까지 하루 종일 시승을 했는데 계속 지붕을 열고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가 다 탔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느낌을. 왜냐하면 자연흡기 엔진이 내는 소리와 반응과 힘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가 지붕을 열고 듣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도저히 닫을 수가 없고, 그럴 때 바람이 이 실내로 들이치는 그 느낌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미니 컨버터블에서 바람이 들이치는 감각과 포르쉐 박스터에서 바람이 들이치는 감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컨버터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까다롭게 차를 고르자면 물론 브랜드랑 이런 거 다 고를 수 있지만 바람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느끼시고 나서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컨버터블이 바람을 안으로 들이는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니 컨버터블은 A필러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안 나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지붕을 열고 80km 이상 달리면 조금 버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빨리 달릴 수 없어서 후지냐 이게 아니라 천천히 달려도 그 감성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아도 도심에서도 열면 진짜 충분히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뜻입니다. 박스터는 달라요. 박스터는 스포츠카고 A필러가 공기역학이 최적화되어 있는 각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사라락 넘어가요. 하지만 지붕을 열고 빨리 달리면 그때 들어가는 감각이 또 다르죠. 그거를 제가 너무나 느끼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지붕을 열고 달린 거죠. 그리고 이 수평대항 자연흡기 엔진이 어떤 느낌을 내는지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승기 링크를 위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좀 아끼고 싶은 감각이기도 합니다. 진짜 귀한 감각이고, 와, 이 엔진은 진짜 이 차 아니면 어디서 느끼지? 그럴 정도로 유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포르쉐 718 박스터 GTS를 고르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대를 골랐다 그래서 이 세대가 뭐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고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런 차 그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막 맹목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답이 나와 있는 분야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더파크에서 시승했던 차 중에서 이상하게 장르별로 와, 이거 계속 생각나네, 와, 너무 좋았는데 이 느낌이, 그런 차 세대를 딱 고른 겁니다. 아, 이거 다 가질 수 있으면 진짜 완벽한 라인업이지 않습니까? 데일리로 골프 쓰고
가족들 나들이 갈 때 X5 타고 뭔가 부부가 뭔가 밤에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박스터 타고 한 바퀴 돌고 와. 소월길 한 바퀴 돌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라인업인 것 같아요. 얘기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네. 이거 말고도 뭐 추천하고 싶은 SUV 라인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